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등으로 급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수는 지금 시각에 순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전장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더욱 힘을 내주고 있고요. 2,700포인트 지지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1%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방향성 어느 곳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정확한 수치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 9,241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수 10만 명대를 넘긴 지 단 12일 만입니다. 특히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40.5%가 나오며 검사를 받는 10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대통령 선거일인 이달 9일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요. 이미 예측치에 다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되면서 편하다는 반응은 있긴 한데 지금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인데요. 식당, 카페 외에 노래방과 유흥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중단된 것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각종 모임에서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도 잠정 철회했습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는 음성 확인서 발급이 중단됐고 만일 이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격리 방침도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검사 방식도 6일에서 7일째 총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후 6일에서 7일째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시민들은 방역 패스 해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겼지만 또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을 비롯한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는 것이 가장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유행 속도와 정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철강 대표 기업 중에 한 곳이죠. 포스코가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출범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의 물적 분할에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포스코그룹의 새 지배 구조는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비롯해서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등의 자회사가 밑으로 놓이게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의 성장 전략 수립과 함께 신사업 발굴, 그룹 전반의 사업 개편과 인수 합병, 연구 개발 등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철강 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철강과 신사업 간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며 앞서 주주총회에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회사의 성장 노력이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주사 전환 이후에 주가 전망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선 포스코 오늘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18% 내린 28만 4,500원에 거래가 되면서요. 보합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홀딩스로 바뀐다고 해서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핵심 자회사 포스코의 주가는 철강 업황에 대해 결정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홀딩스 주가도 중국 철강 가격과 동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키움증권연구원은 포스코홀딩스의 순자산 가치는 현재 총 52조 8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당 목표 가치는 43만 5천 원으로 기존 포스코의 목표 주가인 44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철강 사업 이외에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그룹의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확정하고 2030년까지 리튬과 니켈 생산 체제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로 전환한 포스코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 금값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지금 맞고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원유랑 금값 모두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4월 인도부 서부 텍사스산 석유가 전일보다 약 8% 급등한 배럴당 103.41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시작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던 WTI가 3거래일 만에 100달러 선을 다시 재돌파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세계 3위 산유국인 만큼 전쟁 피해가 커지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커다란 차질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도 2%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날 3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6% 오른 1,942.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과 IMF는 최소 3억 5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은 이번 주 이사회 승인을 위해 제출되고 건강과 교육 지원 자금으로 2억 달러도 이후 제출될 것이라며 수개월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IMF는 오늘 6월 말까지 22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전망입니다. 세계은행과 IMF 총재는 전쟁의 피해가 다른 나라에도 크게 퍼질 수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심각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마치겠습니다. 윤혜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들 살펴보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차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을 분석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회담 결과가 비공개가 된 가운데 2차 회담 날짜도 잡혔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보여졌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견조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0.5%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710포인트도 웃돌아주고 있네요. 현재 271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57% 오름세 보여지고요. 89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하면서 3거래일 만에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44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6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장중에 매수 전환해 줬습니다. 기관은 3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9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같은 우려에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전날 WTI 원유 가격이 8%대 급등을 보이면서 103.4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3거래일 만에 다시 100달러대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14년 7월 이후에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가 회원국들에게 유가 안정을 위해서 비상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유주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SK이노베이션 4% 가까운 상승 보여지고요. S오일도 6.39%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현재 11%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 전일 미증시는 금융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락은 안전자산인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우려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또 금융시장은 이번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신용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면서 낙폭 보여집니다. KB금융 현재 3.69% 하락세 보여지고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까지 모두 4%가 넘는 낙폭 보여집니다. 이어서 증시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 공급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죠. 주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신풍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수혜 기대감에 5일 동안 주가가 76%가량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수주 소식이 있었죠. 오늘 주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SI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네온가스 관련주로 강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SDN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가속화에 반사의 기대가 되고 있죠.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SDN이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고요. SPC 삼립은 인기 제품이었던 포켓몬빵의 재출시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4,270억 원 규모의 LNG선 3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조선해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5척의 LNG선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벌써 연간 목표의 28%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4.99% 강세 보여지고요. 9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국선제가 있습니다. 자회사인 한선 엔지니어링이 국내 기업 최초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부품을 SK퓨얼셀에 공급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홍준표 경선 캠프의 일부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5,9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넥슨GT가 있습니다. 창업주 별세 소식이 있었죠. 김정주 이사의 별세 소식에 그에 따른 넥슨의 재매각 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6.4% 오름세 보여지고요. 18,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양 지수는 오늘 장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수급 동향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매 동향이 좀 유사한 모습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오전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다 이제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또 크래프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펄어비스, 또 LNF, 에코프로 BM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 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소폭 유입시키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중공업, 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JYP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방산주 강세 지속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우선 오늘까지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좀 3거래일 연속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에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뿐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를 비롯한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 또 오늘은 2차 전지 업종 중심의 이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방산주들 역시도 관심 둘만하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방산주를 좀 단순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최근 전쟁 테마에 따른 이 주가 상승 중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볼 만한 섹터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18년도를 저점으로 그 이후부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계속 증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론 이런 수출 측면에서 이 미국 업체들의 독보적인 위치는 무시할 수가 없겠지만, 이 그 아랫단에 위치한 이 무기 공급 체계에서도 충분히 우리 방산업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또 그리고 현재도 기회를 잡고 있는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안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국방 관련 예산 증대라든가 이런 무기 관련 수입에 이런 관심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미국의 첨단 무기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싸고 또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방산업체들의 무기 체계에도 좀 여러 국가들이 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업체들의 이런 해외 수주가 좀 이어지는 측면 등도 이러한 배경이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산업체들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 수출 비중이 약 10%가 좀 안 되는 모습이 대부분인 상황이지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적으로 무기 관련 수요의 급증, 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 수주권들에 있어서 이미 기수주를 했다던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해외 사업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오랜 기간 우리 방산업체들 총합으로 30억 달러 수준의 이런 연간 방산 수출액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천군과 K9 자주포의 이런 수출 성공 등으로 50억 달러 수준의 수출액을 이미 확정 지었다라는 점에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연간 방산 수출액 약 100억 달러 수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3거래일 연속 상승,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언제든지 모멘텀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 되돌림 시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을 만한 섹터다. 그리고 추가로 방산주들
일부는 이제 6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대한 모멘텀도 좀 중기적으로는 가져볼 만한 한 이슈다라는 점에서 방산주 강세에 대한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어지러움이 국내 시장에서는 방산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과연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연 미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상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크라이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주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1.7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9%,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1.5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또 러시아의 이제 무차별 공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 제재 확대에 따라서 신용시장의 경직 우려감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로 인해서 러시아에 이제 투자한 그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 금융 당국이 러시아 자산의 해외 반출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 거래 관계가 있는 대형 금융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WTI 같은 경우 계속 국내 시장 내에서 열리는 중에서도 지금 110달러에 근접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재, 광물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상품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 하루만 해도 4.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년 3월 저점 대비로 하면 그동안 2배가량 올라가는 그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 1.7%대 중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는 1.6%까지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달러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 가격도 지금 1940달러대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단 국제 금융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금 가격 상승 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제 유가가 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IEA 회원국이 석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상 비축유 방출을 결의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 원유 가격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WTI 유가 자체가 지금 110달러에 근접할 만큼 상당히 높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IEA의 31개 회원국이 합의를 해서 전략 비축유를 6천만 배럴 시장에 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 압박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유가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그 투자 심리를 좀 꺾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에 따라서는 이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다라고까지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전략 비축유가 방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유가 가격 하락을 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EA가 비축유 방출이 결정이 돼도 각국의 이제 내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했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이런 비축유가 발표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심리적인 안정일 뿐이고 유가는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 유가 시장 내에서도 WTI가 오늘 저희 방출이 결정된 이후에 5% 지금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 기간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도에 따라서 유가는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원유 수출량이 1일 500만 배럴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500만 배럴이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그 석유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전쟁이 좀 더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된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재가 추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발표된 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유가 상승에는 큰 걸림돌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이 거래 정지가 되고요. 또 MSCI 지수 퇴출의 기로에 놓이면서 러시아 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금액이 4조에서 8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이제 MSCI EM 지수에서 퇴출을 한다, 퇴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금 주요 증시가 1%대 이상의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는 플러스의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아마 그 반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이제 퇴출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 증시가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도 거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MSCI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시장을 계속 지수에 반영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그런 이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 MSCI EM 지수에 지금 러시아의 편입 비중이 3.2% 정도 됩니다. 이게 3.2% 국내 우리나라가 지금 MSCI EM 지수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편입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입된 이제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50%, 그다음에 소재가 20%, 그다음에 기타가 30% 정도 됩니다. 그만큼 러시아 하면 에너지나 이런 소재 관련된 원재재 관련된 쪽으로 상당 부분 투자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투자되는 건 원재재 가격의 변동폭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이제 MSCI 지수가 만약 퇴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변경에 따라서 이런 이제 편입 비중 3.2%의 일부분이 국내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아직 좀 섣부른 기대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MSCI 지수에서 국가가 퇴출된 예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쟁 중에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용으로 이런 이제 MSCI 퇴출을 꺼낸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만약 MSCI 지수에서 러시아를 만약 퇴출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투자 자금의 엑시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이 증시가 거래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가 이런 러시아에 투자된 자금을 해외에 반출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MSCI에서
러시아 부분을 그냥 뭐 통째로 빼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 포트폴리오 변경이 불가능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런 그 MSCI에 대한 지수에 대한 이제 그 의구심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추종하는 그 펀드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러시아를 빼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MSCI에서 러시아 기업이 만약 퇴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원자재 생산이나 가공 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관련된 유사 업종의 기업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자 중에서는 원자재 관련된 대기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국내 유입은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될 것 같고요.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원자재 관련 기업 쪽으로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MSCI에서 러시아가 퇴출된다라고 해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혜가 한정될 수도 있으니까 투자하는 데 좀 유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장 들여다보면 오늘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 긴장감으로 인해서 슬픈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방산주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일 올라가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사일과 그다음에 K 아이언돔이라고 하게 되는 이제 미사일 방어 장치 관련된 종목이 좀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는 그런 대비 관련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는 아마 향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방위력 강화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방산 관련된 수주도 당연히 크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 방산 관련주 중에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으냐라고 보면 아마 항공 우주 관련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방산 종목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연관된 부분, 특히 이제 미사일이나 K 아이언돔 같은 부분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자체는 방산 부분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주산업 확대를 위해서 향후 투자가 강화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올 6월 달에 누리호 2호가 발사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국판 GPS 사업도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 착륙선 사업 등 각종 이제 우주 관련 산업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투자 계획도 계속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항공 관련 부분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국내 경제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로 생산과 소비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금융과 보험업이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 금융 그리고 보험업이 하락을 주도했던 이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좀 덧붙여 주시죠. 네, 1월 산업 동향 자체가 소비가 전월 대비 0.3%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9%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제 12월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인해서 그거에 따른 기저 효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세가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된 부분은 조금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금융보험 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 12월 달에 또 호조를 보였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하락을 하는 그 여파로 오늘 국내 금융주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금융보험업종 쪽으로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들여다보면 오늘 시장은 그래도 순항하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혼조세라고 봐야겠죠. 코스피가 2,700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거나 아니면 회담 소식이 있거나 이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투자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큰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는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다 보여지긴 합니다만 보통 투자가의 경우에는 조금은 지금은 조심하시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전쟁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산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재나 아니면 그런 원재료로 쓰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배합 사료나 기료 관련주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3월에는 우리 터닝 포인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게 되면서 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첫 번째 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1.6% 진입했다가 1.7% 수준으로 마감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것은 연초 수준으로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금리 하락이나 국채 가격 회복보다 바닥을 잡아간다는 점에 큰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붉은색 선으로 보시는 그 21일 이평선이 이제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시세 바닥을 형성할 때 급락 이후에는 저 21이평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그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시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등락을 거치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면은 더 안정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첫 단추를 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바닥을 만드는 안정적인 흐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시켰다. 이런 내용들을 뉴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시세가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과거 흐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난 점도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안 좋은 점이 부각이 됐고 그러한 안 좋은 점이 많이 부각된 점들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안전자산 선호 이외에 펀더멘탈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그림은 일봉상으로 본 것이고 좀 더 스케일을 길게 해가지고 이걸 주봉상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왼쪽에 푸른색 박스권이 2014년 크림반도에서 비슷한 일이 지금하고 비슷한 일이 나타났을 때의 국채 선물 흐름인데요. 그 리스크하고 더불어서 2015년부터 이어졌었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쭉 빠져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상승 터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015년에 그 정작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저 푸른색 박스권 이후에서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왼쪽에 푸른색 타원, 그러니까 푸른색 박스권 오른쪽에 타원의 모습은 2016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금리 상승을 자극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제 2%대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진행됐었기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거를 지금 살펴보신다면은 저 푸른색 박스권 네모난 쪽에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반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2%대까지 가는 것이 한 1년 정도 뒤에 FOMC 회의 때 일정으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1년 뒤 정도까지는 한 단계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지만 지금 보통 주가가 선행한다라는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국채 선물도 마찬가지로 좀 상향하는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이미 선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하락보다는 옆으로 가는 흐름, 아까 보시고 계신 푸른 박스권의 흐름 같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국채 시세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변동되고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세 번째 그림 팁스 가격을 한번 더 보시면은 팁스 가격 자체는 신년물 선물보다 더 빠르게 가격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 환경의 개선을 거의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이 팁스 가격에서 나타나는데 신년물 국채가 올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간 거하고 비교한다면 이건 더 빠르고 더 많이 시세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작년 12월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질금리의 그 빠른 하락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하락 전환을 해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팁스 가격의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결국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유가나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는 인상을 다 반영을 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이제부터 안정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 현재 극단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산시장의 안정이 일단 나타났지만 그 내면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회복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게 지표를 분석을 해야지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아직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표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지금 동반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이 3월의 반전 가능성으로 좀 더 재료가 좀 더 확산이 되고 키워질 수 있다는 점 그것이 FOMC 회의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시장의 반전 가능성이 지금 여러 가지 차표 차트들을 봤을 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부각이 될 때, 이 부각될 때를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안정된 흐름이 또 반락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다음 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을 한번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진행 과정보다 이 마무리 이후의 영향을 점검을 해야 될 테고, 이 자산시장 안정된 부분이 일정 부분 다시 후퇴될 때, 그때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일 텐데, 그러한 모습이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진축의 강도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중장기 분위기는 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을 봤을 때 악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원위치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산시장의 조정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나타났었던 그런 안정적인 흐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을 빼고 지금은 약하지만 그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각될 때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려감도 지금 반영되고 있지만 개선 흐름도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변곡점은 그것이 변화될 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 제임스 브라더 총재가 지난 주말에 경제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내용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제 전망은 좀 더 긍정적입니다. PC 인플레이션이 5.2에서 3.5로 하락을 하고 GDP 성장률은 4%대 기록하고 실업률은 3% 이하까지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그런데 PC 인플레이션이 2% 도달 못할 경우에는 더 강력한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국채 만기 부분을 회수하는 정도의 테이퍼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산 매각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전망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페드의 코멘트가 나타날 때 좀 더 이러한 강한 긴축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망갈 타이밍이 아니라 향후 조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실질적인 반영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반전을 기대한 기회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 지수 상황 한 번 더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61% 상승하고 있으면서 2,715.6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700선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 896.68포인트에 거래되면서 1.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900포인트 근접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59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64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지금 오후장 들어가면서 소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211억 원, 외국인이 36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424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4%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5%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4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02% 강세 보여지면서 12만 6천 원, 또 네이버가 0.31%로 역시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약세 나타나고요. LG화학, 현대차 모두 1% 후반대 약세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가 1.70%로 강세 보여집니다. 9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강보합권으로 5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파란불 켜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5.14%, LNF 4.21%, 펄어비스 5.99% 강세 보여집니다. 카카오게임즈가 3.27% 강세 보여지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 켠 종목들 큰 폭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위메이드와 HLB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27%, 0.96% 각각 하락하고 있고 108,800원, 38,8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34% 강세, 첨보가 3.36%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ENM은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